여러분의 영원한 경마 파트너 프로 김명구, 항상 새벽 조교에서부터 4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최강 새벽 조교, 비교 거부, 막강 정보력. 경마 어렵지 않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호찬지입니다. 김명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5년 10월 23일 금융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 가장 큰 경주였던 대통령배 대상경주 싱겁게 끝났죠. 대상경주가 배당이 그런 배당으로 들어온 게 근간 거의 없을 건데 원체 능력 편차가 크게 받는지들 몰라도 싹 쓸어갔어요. 그냥 19조에서 쓸어가고 정영식 마주님이 쓸어가서 6억대 현찰을 싹 한 집 한 마주가 쓸어간 그런 경주가 됐죠. 서울말 중에서는 마주는 틀리지 않나? 마주는 틀리죠. 아니 정영식 마주가 2, 3등을 챙겼으니까. 2, 3등. 그러니까 한 집에서 싹 가져간 거라고 보면 돼요. 서울말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두 병윤이가 아쉽게 착차 없는 제 애만데 사실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만 저희 방송에서 이미 한 집을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서울에서도 우리 허씨 한 집도 허재영 쪽에서도 한 집을 또 했어요. 해냈습니다. 19조만 해낸 게 아니고 39조도 해낸다 하는 걸 보여줬죠. 자, 부산은 지금 기수들이 이제 다시 다 복귀가 됐고 유현명 기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 같고 송교인 기수가 지금 기수를 안 하죠. 정지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용병이 이제 마코토 기수, 오카베 마코토 기수라고 이제 일본인 용병이 다시 이제 부산에 투입이 됩니다. 옛날 서울에서 마코토 기수가 있었는데 그건 노다 마코토라고 있었어요. 한 1년 동안 활동한 기수하고 있는데 둘이 무슨 상관관계인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마코토라는 기수가 들어옵니다. 서울도 니콜로피나 용병 하나 또 도입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금요일 가죠. 금요일 경주 대부분 보면은 마릿수가 없는 경주들이 좀 있습니다만 복병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병마들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부산, 제주 모두. 메인 승부 경주는 이정원 의원이 6경주, 당근호시 한진이 8경주, 프로 김명구님이 10경주에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이정원 6, 당근 허찬지 8, 프로 김명구 10경주로 이어지는 메인 승부 경주들 화끈한 적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갑니다. 자, 거리 1000m 국내산 6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로 시작이 돼요. 김명구. 자, 전부 다 2세마들 싸움인데 눈여겨봐야 될 마필은 데뷔 3천째 맞는 4번 마 별물이에요. 주행검사를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싹수 있게 1분 3초대를 통과를 하고 데뷔전 1000m 때는 이때 이제 안장이 돌아가가지고 말 뛰는 거 심하게 돌아간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안장이 어떻게 떴는지 전혀 추진을 못해가지고 바닥을 쳐놨죠. 그리고 이제 직전에는 영군이가 앞에 갔는데 1300을 이제 1200을 무리하게 선행을 나갔지만은 버티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일단은 캐리비안 태풍이라는 마필하고 병합할 때 스피드감도 좋고요. 그리고 또 편성을 보니까 이번에도 선행을 나갈 확률이 좀 높고 거리까지 1000m로 내려와서 아마 이 정도라면은 일단은 1000m는 주행검사를 따져봐도 일단 승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호요. 네, 역시 데뷔전 30조 울줄리 마방의 신마를 좀 주목을 하셔야겠죠. 지난주도 이제 언플래깅 허트가 이제 금요일 1경주에 인기마로 팔리고 3착에 그쳤는데 3착이 됐던 간에 입상을 했던 간에 무조건 이제 승부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행 심사 때보다 이 조교식 얼음이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질주와 병합도 잘했고 기본 스타트 능력 그리고 주행 심사를 통해서 일부러 모래까지 맞추는 그런 연습까지 하고 나왔기 때문에 데뷔전 9번 카린짱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가속 엔진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1경주부터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치고 들어왔죠. 그건 왜 그러냐?
같이 뛰었던 마필이 원체 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말하고 고마신 차이가 납니다. 샤프윈. 고마신 차이가 마신 차이가 고마신은 납니다만 두 마리가 원체 셌던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데뷔전인 걸 감안했을 때 이번에 조금 더 땡겨준다고 생각했을 때 경쟁력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2번 샤프윈 또 김영훈 기수고요. 자, 이경주 갑니다. 1200m 꼭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이요. 이번 경주도 이제 30조 울주리 마방에 걸출한 그 망아지 한두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억 3,500짜리의 매니피 앞말 6번 지봉블루인데 일단 뭐 지봉 시리즈에 합류를 한 마필로 이제 지봉 시리즈는 제가 똥말이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에 그 오크스를 겨냥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500kg가 넘는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순발력도 좋고 자세 주폭 채찍 반응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외산 신예 마필 아리온 메탈과 병합까지 마무리하면서 데뷔전 준비를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1200이라고 해도 빠른 적응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같이 주행 검사를 받았던 기존마들이 그 주행 검사 이후에 실력들을 발휘했어요. 그라지오 혼합 경기 나와서 우승했고 페다리몬스도 바로 3착을 하면서 그런 전적들과 뛰었기 때문에 걸음은 가장 좋았던 마필이었습니다. 주행 검사 때. 김영훈이요. 일단 9번마 유성 타이거는 데뷔전에서 보여준 근성이 워낙에 이제 좋죠. 그때 경매마 특별 경주였는데 글쎄 직선 들어와서 이제 외측으로 나오는데 저거 잡을 수 있으려나 그랬는데도 막판에 아주 상당한 탄력을 보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순간의 법칙을 포차이로 따돌리고 2차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뭐 기록만 봐도 뭐 충분하고요. 동일거리 1200 이번에 인트로란 마피라고 병합할 때도 말은 하자가 없습니다. 아마 인기마겠지만은 직전 정도의 경주력이면은 뭐 충분히 연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두 마리가 세요. 특히나 뭐 유성 타이거는 지난번 경주가 경매마 특별 경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들어왔던 걸음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 못 들어온다는 건 이건 또 영어가 되겠고 지봉블루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를 했고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 보면은 지난번에 마체 이상으로 주행 중지됐던 위닝 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영광의 제인 펜타일즈 이런 말들이 이제 대안으로 떠오를 텐데 그 중에서 요즘 부산 경마는 입구야 삭슬고 있지 않아요? 삭슬이죠. 그래서 기수로 본다면은 입구에서 쪽을 조금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3경주입니다. 프로의 전반부 승부에 있습니다. 최근에 배당 승부로 좀 걸려주고 있죠. 뭐 지난주도 유아드 캡틴이 항구를 해줬고 그 지난주는 또 맥스 이펙티브스 뭐 이런 게 와가지고 금요일에 지금 한 20배짜리가 주력 단통으로 지금 많이 2주 연속 되고 있는데 뭐 이번 주도 붙어볼만 해요. 출주도수도 적은 경주도 좀 있고 뭐 어려운 레이스는 역시 또 배당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말은 8마리예요. 전반부 메인급 승부인데 인기는 아마 1번 하늘의 질주가 좀 많이 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주 만에 나오는데 카린창이란 마피라고 병합도 했고요. 근데 이 말은 9월달 뛸 때는 따라가서 한 발을 쓰니까 좀 막판에 거림이 부족했고 직전에는 앞에 이제 금만이가 이제 강하게 몰아가지고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막판에 좀 무너졌죠. 근데 이번에 이제 거리가 1200이라서 저교는 지금 뭐 양호한데 2주 만에 나와서 의지는 강하고 얘하고 아마 보렐리 기수의 2번마 끝판 부스터도 데뷔 이전째 약간 팔릴 것 같고 19주 만엔 4번마 미스익 명언 이것도 이제 기본 타임으로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준비를 잘하고 나온 한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한번 또 붙어볼 만합니다. 사전 인기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중배당 이상 가능한 데 있어요. 그래서 프로가 노리는 말을 대가리 놓고 3경주 역시 주력 맞고 나고 말은 뭐 8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3법까지도 같이 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경주 꼭 적중으로 한번 읽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경주 갑니다. 1300 꼭 6등급 마필들 7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단출한 구성이죠. 센 말들은 뭐 아닌 거는 같지만 그래도 직전 이제 복귀로 좀 뜨는 말이
이 7번마 피스벨이에요. 중위권 곡기에 있다가 막판까지 사력을 다해서 채찍대면서 왔는데 아쉽게 3착입니다. 편성을 봐도 지금 고만고만하고 이번에 뭐 저기 의지 때 보니까 아쿠아키니라마피라고 병합하는데 일단은 잘 나가요. 직전 걸음의 여력도 있었고 말도 뭐 7마리 단출한 구성이라서 진경 기수가 뭐 직전 정도의 의지만 보이고 한번 때려준다면 늘어난 100m 정도는 일단은 뭐 소화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지난번에 왔어야 돼요.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메인 스테이가 워낙에 잘. 그날 못 들어오면 안 될 일이 있었나 봐요. 19조 말인데 이 진경 기수가 19조 말들을 많이 기승하지 않습니까? 신인 중에서는 19조 말을 전담을 하고 있는 기수인데 이걸 못 잡았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해부한다면 좀 냄새도 좀 나고요. 예. 하여튼 모든 경주 중에 이렇게 보면은 19조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19조의 그 경마에서의 큰 틀, 부산 경마에서의 그 큰 틀이 많은 걸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목, 머리, 차로 못 덮고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 보면은. 그런 게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깨끗한 투명한 승부가 돼야지 뭐 누구 눈치 봐서 이렇게 타고 이러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서울도 이 기수들 간의 그런 상관관계들 제가 항상 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누가 사귄다 그래놓고 해서 하나 작전 걸리면 하나는 바람 불고 안 가고 뭐 이런 그런 애들이 없어져야 돼. 그런 기승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투명해져야 돼요. 예, 이정원이요. 네, 출전마 중에서 가장 고가의 마필은 이제 2번 동급 불패인데 조금 이제 그 적응 자체가 좀 늦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다가 이제 직전 경주부터 변화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편성 자체는 뭐 상당히 약한 편성이었지만 마지막에 좀 기대는 주행을 보이면서도 이 끝걸음 자체는 더 여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서서히 말이 자세가 잡혀가면서 걸음 신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도 붙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첫 승까지도 뭐 노려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마리가 기수들도 그렇고 말도 되고 말값도 되고 일단 2번 같은 경우는 최고가의 말이기 때문에 되고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 3차권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 뭐 저는 막차를 또 타야 되겠죠. 네. 이번에 못 들어오면은 앞으로 추천이 없습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보넬리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주도 또 김영구 마주님 제주에도 갖고 있는 최고 관계 남서구 맞아보세요. 네. 일단 3차권까지는 한번 돼보지 않겠느냐. 남서구. 자, 제주 이경주 갑니다. 800m 제주 4세 이하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됐습니다. 김영호. 일단 말 이름에서 좀 풍기는 게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8번마 자타고포 5전 3승 2차기래. 직접 뭐 뛰는 거 보니까 편하게 선행 가서 뭐 상당히 여유 있게 우차권 이번에 같이 뛰는 마인드라든지 신흥 강국 뭐 이런 말들을 거의 뭐 대차이로 이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중이 지금 3.5가 늘어났는데 아마 이 정도라면은 뭐 무난하게 극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8번마 자타고포 인기마로 팔리겠지만 일단 손색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정훈.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이제 드렸던 마필입니다. 5번 무관지대인데 지금 이제 일주일 만에 빠른 출전이거든요. 재검 이후에 꾸준하게 적응력을 길렀고 10월 2일 경주는 아예 의지가 없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는 초중반 잘 붙어서 레이스를 치러 갔는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결승선 200m 지점이죠. 지금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정성호로가 있는데 김대현 기수가 이제 정성호로를 갖고 이제 채찍을 댈 때 이 무한지대에 머리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다가 뭐 의도적은 아니고 이제 정신없이 때리고 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이제 맞은 건데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무한지대는 잘 뛰고 있는데 그냥 남의 채찍에 얼굴을 얻어 맞아가지고 뭐 말이 놀래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뛰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의욕 상실을 해버려갖고 마지막에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냥 걸음이 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5번 무한지대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좌타거포랑 같이 뛰었던 마인드를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마신차가 8마신이 나는데
경마에서의 마신 차는 뭐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30마신, 20마신도 승부지에 따라 좁힐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기승기수가 앞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은 말이 못 가서 20마신, 30마신 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꾸로 될 수가 있는 건데, 마인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 때 8마신 차이가 났습니다만 마지막 끝걸음이 점점 좁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면에서는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마인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거리 1200, 5등급 핸디캡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요. 자,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하고 있는 이 3번 헬로챔프를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뭐 3kg 더 달고 안장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자, 직전에 이제 1300에서 선행을 나갔던 마필인데, 그 주가요, 안쪽 주로가 무겁고 선행 가는 말들이 라스트에 힘을 별로 못 썼던 주입니다. 이제 거의 입상하는 마필들 대부분이 바깥쪽을 돌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날 일요일 날 이제 그 경남신문배 이세마 경주가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은 안주로에는 말들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결승선 직선주로 보시면 다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 경주 전개를 하고 추입을 하고 선행을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안쪽 주로가 무거웠던 날에 1300 선행 나가서 또 페이스조를 제대로 못하고 무너졌던 그런 마필인데, 이 헬로챔프는요 선행을 가기보다는 따라갔을 때 걸음이 더 나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발빠른 마필들이 이제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2주 만에 나왔지만 3번 헬로챔프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제가 부산 경마 모래보충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래보충을 한 상황에서 앞에 가는 말들을 보니까 모래보충을 했는데 안쪽으로 붙이질 않고 또 외곽으로 붙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삐져서 경주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수들이 아무래도 주로를 가장 잘 읽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죠. 그렇죠. 물론 마필 능력도 있습니다만 타봤던 기수들이, 입상을 해봤던 기수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좀 편하게 오더라라는 걸 직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들 탔다는 얘기죠. 김명호요. 안쪽에 1번마 원더풀 스타는 일단 직전 뛸 때하고 조교 패턴은 상당히 달라졌어요. 스포량도 지금 많이 늘려놨고, 직전에 이제 게이트가 분리해가지고 완전 위측 따라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을 못 쓰고 무너지긴 했지만은, 이미 이 말은 1300까지도 지금 입상을 했단 말이고요. 이번에 지금 1200인데 게이트가 좋아졌고, 변화가 된 건 게이트가 좋아졌고, 조교 때 탄력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직전보다 나아요. 몇 번 돌려봤더니. 또 영호가 원더풀 스타 마무리 때 아주 놔주는데 상당히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노림수 있게 밀어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경주는 되는 인기 마필들이 많고 되는 복병들이 많기 때문에 터질 수 있습니다. 터질 수가 있는데, 저 인기마 한두하고 배당마 한두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기마는 승군전을 맞았습니다만 앞에 갈 수 있는 7번 글로벌 코리아가 되겠죠. 8번이요. 뭐 주행검사 이후에 실전에서 적응하고 바로 김영문 기수가 끌고 왔던 그런 마필인데,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승군전이라도 승부를 좀 걸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고배당마는 5번 마 엑설런트입니다. 국색하고 뛰었던 편성이 센 편성이 아닙니다. 그 편성에서 입상을 하고 승군전을 맞았는데, 지난번 경주 때 제가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마 엑설런트가 말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너무 좋아져도 똥편성에서 듣던 말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성재 기수가 굉장히 무리하게 경주를 운영을 하면서 바닥으로 쳐놨습니다.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놓고 이번에 다른 기수 타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최시대 기수예요. 이건 기수 기용으로 볼 때 직전에 못 닿았던 한을 한번 풀지 않겠느냐라는 거꾸로의 판단을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곱게 말몰이를 한다면 이변의 주역은 얘쪽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봐요.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거의 1000m 하늘마 3세 마필들 8두 단촐한 접전 구도인데, 이 단촐한 접전 구도를 당근화 찬진이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경마가 마리수가 많다고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마리수가 적다고 배당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리수가 없을수록 작전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주
지난주 불바다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예고를 했어요. 정확한 정보통을 다시 연결을 해서 제주경마 적중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결과를 대거 중고배당 막권으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고 토요일 또 금요일 제주 메인 승부 경주들을 다 잡아냈습니다. 특히나 도지사배 경주를 중고배당 막권을 대끼리 정확한 이유로 부러뜨리고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어요. 자, 이번 경주 마리수가 없어도 작전이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인기만 잘라내고 정확한 내용이 있는 배당 마필 한두를 뽑아내서 경마팬 여러분께 중배당 이상의 배당을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제주 4경주 당근 허천이가 함께 하신다면 지난주와 같이 좋은 결과가 경마팬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10월 23일 금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1400 국산 5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이제 휴장이 지나고 어느덧 이제 10월 월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5주 경마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주까지 이제 토요일까지 월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5주 경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조금 이제 말들이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10월 달까지도 지금 계속 그 여파죠. 휴장 여파 또 이제 월말 다가오고 계속 편성이 좀 어렵게 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지난주도 만만치 않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메인 승부 같은 경우는 제가 인기 1위 울트라블루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1200으로 거리를 내려왔지만 오히려 이 1200 줄어든 거리가 더 못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보이지도 않았죠. 보이지도 않았고 노렸던 배당 마필 5번 통합영웅은 아쉽게 3착 주력으로 때렸던 라스트 티켓이 입상을 해줬고 문제는 놓고 때렸던 중앙대회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스타트 잘 나와서 깡바닥에 가 있어요. 그 전경주들 보면은 아주 뭐 미친듯이 선행을 2번이나 치고 나갔던 마필이 직전에는 당연히 따라가서 선입권에서 움직일 줄 알았는데 바닥에 가 있습니다. 참 진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어요. 경주를 또 보니까 제재를 받지 않을 만큼의 그런 또 액션을 취했고요. 참 부산에 이런 뒤통수 까는 말들한테 좀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주가 좀 그랬습니다. 자, 이번 6경주 메인 승부에서 팔리는 인기마 역시 지난번에 그 중앙대회처럼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인기마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사전 인기도가 이 5번 세븐파티와 6번 원희레이스가 인기 2강으로 팔리는데 이 대끼리 맞고는 아예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승부 경주에서 일반 승부가 됐건 뭐 메인이 됐든 준메인이 됐건 대끼리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 대끼리 맞고는 거의 안 들어와요. 90%가 안 들어옵니다. 10번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예요. 자, 5번, 6번 대끼리 손대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통수 때릴 수 있는 인기마 능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팔리는 또 인기마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되는 말인데 종합지 백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6경주는 이정원이 봤을 때는 무조건 배당 나와요. 최하 10배 이상의 중배당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끼리 손대지 마시고 자, 부산 6경주 메인 승부는 철저하게 배당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 갑니다. 10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종원. 예, 지난주 클래식에서 뛰었던 마필들이 이제 몇 두가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던 6번 3다 황제를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도 1000m로 내려왔고요. 뭐 63.5의 핸디는 사실 좀 살인적인데, 그래도 뭐 이편성에서는 지금 거리도 줄었고 전개도 좋기 때문에 6번 3다 황제의 기본 능력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 제가 이거 메인으로 갔던 경주예요. 그래서 원당봉의 한라영선을 꽂아드렸는데 3다 황제를 부를까 말까 하다가 안 불렀는데 삼복승식 배당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어요. 이게 왜냐면
인기 1위가 새벽 형진으로 갔던 경주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고 공략했었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았는지 몰라도 일방 경주에서 또 먹으려고 나왔네요. 김영훈. 그래서 일출만에 나왔네요. 보니까. 거리가 좀 10m이기 때문에 5번마 험마공시는 기복은 있지만 조심을 좀 해야죠.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게임에서. 근데 직전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대현이가 봉성명가로 초반에 약간 나오다가 이제 방해는 했지만 큰 방해는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판 인코스에서 거의 뭐 대등하게 올라오다가 막판에 우르르 따였는데 이게 지금 거리가 1000m 정도면은 승부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복마다 싸움이라 5번 험마공신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일날 제주경마가 주로가 오전에 빠른 선행마로 돌아가서 입상이 될 경우는 2번 봉성명가를 조심하세요. 안장도 이재용 기수로 왔기 때문에 이재용 기수하고 호흡이 가장 잘 맞는 말입니다. 이 봉성명가가. 그렇기 때문에 선행으로 돌 때는 봉성명가를 신경 쓰시고 그렇지 않다. 선행으로 안 돈다. 그럴 경우는 일주일에 같이 나왔던 새벽록으로 신경 쓰세요. 왜냐하면 3다왕제랑 같이 뛰었던 말이니까. 7경주 갑니다. 1600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자, 8주 만에 나오는 말 눈에 지금 저격 때 다른 말들은 좀 비슷한데 얘만 확실하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7번만 채우고 있습니다. 직전에 조창욱 기수가 좀 몰아가지고 한 7, 8번째 인코스 전개를 했지만은 막판에 이제 걸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착순권으로 만족을 했는데 편성은 뭐 샘플파에 뛴 경주니까 약간 편성은 아닌데 착차도 별로 없고 근데 이번에 여름사람 마피라고 강병합을 해놨는데 확실히 잘 나갑니다. 수영조개도 여전히 비슷하게 있고 뭐 별다른 뭐 병력이 없는데 지금 푹 쉬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 기수도 애양남이 열심히 타주는 7번만 채우고 있는 순간 일단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훈. 네. 데뷔 이전만에 확실하게 변화를 보여줬고 또 너무 많은 걸 보인 마필이 이제 4번 번개의 신이죠. 이게 주행심사 기록도 좋고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나름 데뷔전에서 주목을 받았던 마필인데 앞에 붙지도 못하고 너무 이제 바닥을 쓸어 놓으니까 직전 경주 인기가 전혀 없었던 마필입니다. 뭐 전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병권 쪽에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나 초반에 후미로 이제 밀려나는 근데 또 무리한 부분도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김영공 기수가 주위에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올라오는 뭐 걸음발이 엄청나게 좋았고 여력이 남았습니다. 그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각별한이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경주 1600에서 선행으로 그대로 한 바퀴 일순을 하고 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걸음이 마지막 걸음은 번개의 신이 훨씬 더 좋았고 거리차를 상당히 좁혀 나오는 그런 탄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군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동남 챔피언과 병합 쪽에도 잘 해놨고 뭐 지난번 정도의 추임력을 감안한다면은 늘어난 1600m가 오히려 더 반가운 분위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좀 세 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전력들이 이제 남아 있어요. 신천여망, 그 다음에 에이스 신화, 동방대로. 얘들이 레이팅 점수들이 57에서 60이에요. 뭔가 작전을 걸어서 다음 파트에 넘어가려고 그러는 놈하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파트에 승부를 걸 놈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안 올라가려면은 착차가 좀 많게끔 져야 되거든요. 뭐 붙어 들어오면은 거의 그냥 레이팅 점수 때문에 승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사실 요즘 그런 거 보면은 레이팅 점수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승급 회피를 하기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몸에 다 왔다는 얘기죠. 그 시스템들이 그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지난번 때 덜덜하게 탄 게 8번 에이스 신화입니다. 사실상 왜냐면은 샘손 이제 끝판 여왕이 뭐 문세영 기수는 뭐 아예 승부가 너무 걸려 있었고 그다음에 서통복 기수한 샘손의 에너지도 승부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승부가 약하게 걸렸던 이 에이스 신화는 한 박자를 쉬고 왔거든요. 그러면 두 번 쉰다기보다는 이제 때릴 수 있는 처지라고 신경을 써주면은 에이스 신화를 봐줘야 됩니다. 저희 방송이 어떨 때는 초보자들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쟤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궁금하시면은 물어보세요. 주위 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조금씩 더 아시는 분들이 대답을 해줄 겁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제주 7경주입니다. 1200 한라마 2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지난주는 뭐 도지사배 오픈 경주, 클래식 경주가 있으면서 제주에 이제 그 능력 있는 마필들이 이제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클래식 경주를 제대로 그냥 한 방 꽂아드리면서 2번 원당봉, 6번 한라영산이죠. 9번 새벽행진을 이제 완전히 제가 걷어냈어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잡아드렸고, 금요일 날은 제가 노렸던 이제 이 구조 탐라대통이 입상을 했는데, 역시나 구조 마필답게 바람도 진짜 그런 개바람이 없어요. 마지막에 대끼리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상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요. 2번을 그냥 눌러놨는데도 뭐 갈 때는 여지 없어요. 그 바람이. 그리고 들어오면 괜찮아요. 못 들어오니까 문제죠. 탐라대통만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백돌풍과 영도자 이런 인기마들을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탐라대통을 세게 노리면서 이제 그 승부가 없었던 마필들을 위주로 배당으로 이제 노렸던 메인 승부인데 그 노렸던 마필 한두가 아주 뭐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말았는데 이번 주에 또 바로 나옵니다. 이번 주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마필을 제가 또 한 번 더 노리고 갈 거고요. 지난주 제주 메인 승부에서 뛰었던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7경주가 이제 오늘 중계 마지막 경주인데 상당한 혼전이에요. 1번 승천신화, 5번 사령탑, 6번 성은명가 엄청난 혼전입니다. 뭐 좋게 보는 인기 많은 6번 성은명가예요. 요 정도 좋게 보고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고 여기저기 지금 복병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정계상의 변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주 7경주 메인 승부도 중배당 한 방에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부산 8경주입니다. 거리 1200 권합 4등급 핸디캡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헛바람 잡을 인기 마필 2두 정도를 정확히 날리고 공략을 들어가겠고요. 사연이 있어서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될 마필 한두를 머리를 세워놓고 중배당에서 중고배당까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산 경마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메인 승부 경주가 1-3착이 됐는데 그것도 먹기 좋은 딱 10배 가까운 배당이었습니다. 근데 되지도 않는 종합집 백판 마필이 저희 막권을 깨놨어요. 그것도 시종 외곽을 돌면서 저희 막권을 깰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경마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력하고 방어가 주력 10배 방어 20배짜리가 되지도 않는 똥마리 하나 끼는 바람에 1-3착 1-4착이 됐으니까. 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운대가 안 맞아서 똥마들이 낀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물론 그런 똥마들이 낀다 하더라도 제 막권들은 거의 1-3착 2-3착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제 실력을. 자, 이번에는 1-2착으로 돌려놔야죠. 당로찬진이 준비한 8경주 메인 승부 경주 한 방으로 경마팬 여러분께 제대로 된 막권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메인 승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1400 꼭 4등급 9두의 접전 구도입니다. 김영호예요. 대부분 능력이 좀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데뷔전 때 느낌이 좀 세가지고 이 말은 좀 계속 뛰어줄 것이다 하고 있는 말이 이쿠야스의 6번 바운드 명운이에요. 데뷔전 때 외곽을 시종 전개하면서도 이제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서 그 다음에는 대가리 팔렸는데 희한하게도 뭐 그때는 유현명 기수가 타고도 거의 바닥권으로 갔고 최근 2번은 이쿠야스가 2번 다 아주 제대로 말의 능력을 뽑아내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원더풀 투데이드라든지 이런 말들하고 병합할 때 여전히 하자가 없고 부중 2kg 줄었는데 1400이에요. 물론 승군전에 편성은 세지만은 띄워온 그런 경주 능력이나 그리고 선두권에서 보여준 그런 근성을 감안한다면 1400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종. 예, 9번 신세계도 만만치 않은 전력입니다. 직전에 이제 체중이 11kg가
급감된 상태에서 그것도 초반에 그 스타트가 좋지를 못해가지고 전개가 꼬인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제가 그 신세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신세계를 너무나 이제 세게 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또 유현명 기수가 인기 많다고 저렇게 되나 했는데 역시 승부가 걸리고 말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오면서도 마지막에 더 여력 있는 추임력을 보였던 마필이 신세계입니다. 지금 체중 쪽을 신경을 좀 써서 그런지 좀 구보 위주의 그런 조교를 마쳤고 출발 연습을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소화를 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보여줄 능력이 더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신세계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기수도 그렇고 조교사도 그렇고 그 마의 아홉수라고 그러죠. 뭐 399승, 499승, 299승 뭐 이랬는데 이 강용권 마방 지금 299승에서 1승을 남겨놓은 지 넉 달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제가 올해 넘길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화려한 남성은 박성광 기수 태어났어요. 뭐 거기 탔던 기수는 끝판여왕으로 가고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끝판여왕 쪽에 56이라 하더라도 8월 30일 날 이미 56을 소화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제가 야리조로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머리를 좀 굴려 생각하면 박성광이 태워서 뒷박으로 한번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네. 설마가 아니고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네. 했으면 벌써 했을 일집 아니겠습니까? 300승. 그렇게 300승이 안 되나? 그만하세요. 가슴 아픈데 자꾸 난 아니, 이제 가슴이 아픈 건지 뭐 그런 그거 거잘나 잊어먹어요. 그런 거 머릿속에 있으면 괜히 막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제가들이 편성을 잘 만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걸어야 되잖아요. 작전을 걸면 되잖아요. 좀 잘 되는 말 이 출마 투표할 때 그러니까 딱 꽂아 넣으면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안 된다. 그게 작전을 거는 거지. 조교사 무슨 작전을 거는 거야. 눈치 작전 걸어서 만들어야지. 아주 강마가 없으면은요. 자, 10월 23일 금요일 10경주 프로의 후반부 메인 승부입니다. 2군 경주인데 편성이 워낙 이제 이래서 4분마 돌아온 현표가 지금 팔릴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아주 센 상대들 최근에 뭐 트리플라인, 녹밴드 아주 단골로 붙었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인기도도 있을 것 같고 뭐 저기도 잘해놓고 부중도 유리하고 레이팅이 떨어진 거죠.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여기 놓고 팔릴 것 같은데 상대 말들 중에 제가 아주 10원도 안 사는 말이 한두가 있어요. 팔리는데 이번에 얘는 무조건 제가 아주 날려버리니까 압축이 되는 거죠. 아마 인기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중에 한 마리는 자르고 후반부니까 중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때려도 이건 승부가 되고 프로가 노리는 말에 한 방을 일단 때려놓고 아마 돌아온 현패 쪽으로 때려야 되겠죠. 아무리 봐도 편성이 이래가지고 저기도 보니 잘 해놨더군요. 그래서 얘하고 아마 파트너를 맞춰서 주력을 한 방을 때리고 역시 3복은 배당이에요. 3복은 고배당도 터질 수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요즘 16은 어지럽습니다. 절대 강자도 없고 아무튼 10경주 프로가 책임지고 한번 후반부 적중을 한번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라스트 11경주 1200국 3등급 마필들 12주의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뭐 제가 조교사도 아니고 주제 넘게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또 팬들이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다칠까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11경주 이정원이요. 일단 뭐 상승세 2번 그라지오는 뭐 승군전이지만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감량 4km에 인코스 뭐 1200 뭐 거리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글로벌 킹과 경합 시에도 상당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또 힘이 붙으면서 없던 순발력까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에도 드렸는데 그라지오의 상승세는 이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1번화 세나가 휴양을 마치고 직전에 뭐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휴양 가기 전에 1등항해사라든지 뭐 질주의 바다를 이렇게 여유 있게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을 세게 보는데 이번에 주기도 정상으로 왔고 습보량도 뭐 직전보다는 좀 더 의지 있게 만들었고 여기에 지금 최시대 기술을 다시 기용을 해서 강승부 의지가 지금 엿보입니다. 1200 정도는 충분히 소화해낼 그런 전력이라 11번 세나에 복귀 전에 한번 직전 복귀를 했고 이번에 복귀 이전째 한번 점수를 좀 높게 주겠습니다. 예. 부대 설명 좀 하고 마무리를 짓죠. 그냥 지난번 경주 기록만 없으면은 머리감으로 팔려야 될 말이 최대 강자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경주만 딱 빼면은 편성으로 보나 뛰는 거로 봤을 때는 여기서 머리로 팔려야 될 말이 최대 강자인데 지난번에 원체 개바닥을 쳐놨어요. 4초는 어디 가서 없어진 건지 13초 때 뛰던 애가 17초를 뛴다는 게 4초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4초를. 이건 편성에 눌렸다고 봐야 됩니다. 말이 기가 죽어서 그냥 뛰는 걸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강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꼬랑지를 한번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8번 최대 강자는 그 다음에 1200의 강자는 안쪽에 질주하시니 얘는 지난번 1400 경주 그 다음에 1600 경주에서는 꼬랑지를 다 내렸습니다만 1200 경주에서는 선입을 타면서 다 두 번 다 입상을 했기 때문에 물 흐르는 전개로는 3번이 유리해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방송 전해전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